안녕하세요. 디지털 파라코즘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의 상상놀이, 가상놀이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파라코즘,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가상의 나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민족 국기, 언어, 법, 창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파라코즘, 즉 월드플레이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독창적인 행동에 몰입할 수 있는 학습 실험실이라고 특징을 찾았습니다. 파라코즘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상세계 창조자 에밀리 브론테 자매가 만든 시에서 소개되어지는 곤달이란 섬의 묘사이고, 두 번째는 반지의 제왕 호빗 저자 톨킨이 만든 나라 미들어스. 그는 10대부터 이미 나라의 민족과 언어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루이스가 어렸을 때 그린 인디아입니다. 파라코즘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다학제 분야의 창조적인 성인들이 자신들의 작업 과정에서 유아기 놀이의 측면을 인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상 속의 인물, 공간, 언어 등 정교한 가상세계를 만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인생 초기 상실에 대한 경험을 치료하는 차원으로 파라코즘 기능을 설명할 수 있고, 아이들 상상 속의 친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창의적인 인물들이 경험한 어린 시절의 상상놀이로 앞서 보신 영문학 고전의 브론테 자매와 남자 형제가 만든 가상국가를 시작으로, 세 번째는 생각하기 좋아하는 아이였던 뉴턴도 이렇게 모든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로버트 실비는 어린 시절에 만든 시스템을 BBC 사용자 리서치에 통계, 사회학, 심리학 모두를 접목시킨 새로운 분야를 설립하는 데 초석이 되어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파라코즘이 조합할 수 있는 6가지 모종과 발전 단계 및 범주들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6가지 모종은 죄송합니다. 이 6가지 모종들의 조합들은 추후 성인기의 창의성을 위한 요인 개발에 활용될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장난감, 가족의 개인적인 친밀감에서 더 큰 상호작용, 점차 추상적인 시스템으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듯 창의적인 월드플레이, 파라코즘은 성인기에서의 창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닙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밝히는 디지털 파라코즘은 앞서 본 기성세대의 파라코즘과는 다른 모어 모바일 세대의 미취학 아동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가상놀이로 미디어의 모방, 반복, 재생 등의 단순한 반복적인 반사적인 놀이 행태입니다. 약 300시간 분량의 컨텐츠가 1분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구독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 상위 100개의 채널 중에 5분의 1이 장난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라인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 주축의 영향력이 강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언박싱, 장난감 놀이법 등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소셜 인플루언서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라이언 토이즈 리뷰는 1,800만 명의 구독자와 300억 개의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혹은 온라인 속의 오프라인, 이들의 파급력이 굉장하며 서로 따라하고 패러디 캠페인을 연상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박싱 트렌드를 적용한 자극적인 장난감까지 출시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언박싱 비디오의 본질이 아이들에게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디지털 파라코즘의 생태계는 모모 세대, 디지털 놀이공간, 그리고 그 놀이감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합니다. 양육자 모바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일찌감치 모바일 행태에 노출이 된 영화들은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체 인재 발달이 미성숙하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유아들은 수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미디어를 접합니다. 결국에는 뇌의 불균형 발달 현상, 팝콘 브레인 등의 문제성을 지적됩니다. 유아 대상 미디어는 놀이, 엔터테인먼트의 활용도가 가장 큽니다. 여기서의 놀이의 핵심은 상호작용이고 점진적인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상에서의 유아는 인터랙션이 제한적이고 개발이 미비합니다.
플랫폼에서의 인터랙션 유아들의 일방적인 소비 또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유아들은 이 플랫폼에서의 하는 모든 행위가 컨텐츠로 개발이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순환 과정을 겪습니다. 진정한 아이들의 놀이는 현상에서 가상세계를 동원한 이야기 말하기입니다. UI 미디어와 명백한 상호작용을 위한 디자인 컨셉과 이에 따른 UI 디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스토리텔링, 인터랙션을 유발할 수 있는 캐릭터의 본딩, 그리고 시각 언어입니다.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접근성을 개발하고 실생활과의 연결 고리를 위한 캐릭터의 유대를 만듭니다. 다양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시각 언어를 활용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자신만의 세계로 꾸며갑니다. 이렇듯 이들을 위한 이야기는 중요한 놀이의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디지털 환경은 어떨까요? 시모 채트만의 내러티브 단순화 구조에 따라 디지털 파라코즘의 내러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이러한 구조로서 현재 미디어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넷플릭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카카오 키즈, 네이버 주니어, 그리고 유튜브 키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 영유아와의 첫 번째 만남에는 모든 게 다 상업적인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와의 첫 만남에 대한 상호적인 교류가 부재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시각적인 언어와 그 컨텐츠들이 모두 그림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간의 인터페이스는 단순화되거나 아니면 음성, 그리고 재미있는 캐릭터와의 상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금증, 모험, 발견에 해당하는 검색 엔진은 유아들에게 턱없이 어렵습니다. 음성 검색을 제공하지만 유아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난해합니다. 마지막에 엔드 오브 앱, 앱의 끝맺음, 모든 스토리에는 결말이 있지만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놀이는 끝이 없습니다. 폴 르끼르 미메시스 순환 구조에 따른 현재 동영상 플랫폼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르끼르는 인간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이 처한 세계를 이해하는 존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현존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실제 삶, 외부 환경, 유아의 내면 세계와 연결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아와 플랫폼의 유기적인 결합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유아 스스로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폴 르케르의 미메시스를 재구성한 표입니다. 이는 디지털 파라코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계와의 연결, 즉 사람 관계 속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이 반영되고 해석되면서 기존의 삶이 반성되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유아의 디지털 공간은 주체자인 유아가 오히려 텍스트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반성적인 삶 자체도 하나의 텍스트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는 연구자가 보는 현재 동영상 플랫폼과 예술, 일상과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이 무상할 정도로 모방 예술이 난무한 현대 미디어의 문화에서는 유아들이 보는 동영상들이 패러디와 유아들의 텍스트 해석인 모방 콘텐츠로 이들의 모든 것들이 유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모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입니다. 디지털 세상과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한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모바일 경험이 체험과 더 확장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왔고 왼쪽에 뉴욕 맨해튼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유아 체험 미술관으로 실제 미술관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점토 애니메이션 디지털화시키는 단계까지 보여줍니다. 오른쪽 사이트는 유아들이 미술관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상으로 미리 재미구조를 느끼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국내 헬로우 뮤지엄은 현장 체험 학습과 소셜미디어에서의 공유하기로 플랫폼을 구성합니다. 유아들을 위한 모바일 체험이 다소 부족하지만 현장 중심의 놀이문화와 온오프라인에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제 연구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 미메시스를 통한 디지털 파라코즘의 예술적인 승화입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아들의 자립적인 상상 놀이를 위해서 사회 문화적인 관계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실제 생활에 맞춘 콘텐츠를 직접 번들 제작함과 알고리즘의 쉬운 상용화 개발에 힘입어 육아 담당자가 직접 UI 플로우를 그릴 수 있는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어, 시각, 공간적, 감각 정보를 연계하여 상상놀이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 캠페인 측면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관련 소속 단체, 예를 들어 IP 콘텐츠 사업, 그들의 연합으로 주기별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서 온라인 놀이 오프라인 생활화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실존하는 앱들의 콜라보, 다차원 세상에서의 영유아들의 실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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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스토리텔링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미메시스 이 3단 구조, 리끄르의 미메시스 이 3단 구조를 공부를 하면서 인생 삶의 이야기의 구조 속에서 또 삶을 반성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이것이 남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진보된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 인생 자체가 이야기다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아이들의 디지털 플랫폼을 보면 이러한 선행 구조, 선행 연구의 이야기의 구조가 아닌 이미 짜여 있는 성인들의 알고리즘 속에서 제한된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UI 플랫폼 디자인, 그러니까 UI 디자이너이지만 32개월 되어 있는 영유아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 엄마 입장과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뭐 기호학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의 이론적인 부분을 또 많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로는 이런 이론, 특히 예술적인 이야기가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을 척도를 가지고 현재 정성 데이터, 즉 제가 체험하는 육아와 그리고 디자인의 구성 요소, 예를 들어서 미디어 UI 플랫폼의 디자인 요소들, 특히나 유아를 상대로 한 미디어 디자인, 그리고 현존하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제약성들, 이 모듈의 합을 통해서 진보된 UI 플랫폼 디자인으로 연구 후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